피어 더 워킹데드의 배경은 미국 중서부입니다. 오리지널 워킹데드의 배경이 애틀란타, 즉 동부인 것을 감안하면 피어 더 워킹데드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시리즈가 이미 좀비판이 된 후에 이야기를 그렸다면 이 드라마는 아포칼립스 직전의 이야기부터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감정 변화도 더욱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죠. 드라마는 주인공 닉이 좀비를 먼저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닉은 마약 중독자인데 이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보니 친구가 이미 감염이 되어 있었고 닉은 재빨리 도망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 등장인물을 짧게 소개해보겠습니다. 트래비스, 실질적인 주인공이자 리더입니다. 답답합니다. 라이자, 트래비스의 전 아내입니다. 크리스, 트래비스의 아들입니다. 민폐입니다. 메디슨, 트래비스의 현재 여자친구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닉, 메디슨의 아들로 이 드라마에 유일하게 정을 붙이고 볼만한 인물입니다. 엘리샤, 역시 메디슨의 딸로 조금은 짜증나긴 하지만 한 번씩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살라자르, 생존에 특화된 이기적인 아저씨입니다. 오펠리아 살라자르, 다니엘의 딸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닉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헤로인 때문에 환각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좀비와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봤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비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며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좀비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좀비로부터 도망가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한편 닉의 친구 켈빈은 닉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마약 공급책인 것을 들킬까봐 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닉이 반격을 가하면서 켈빈은 사망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닉이 트래비스와 메디슨을 불러오지만 켈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로 좀비가 되어 움직이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좀비를 목격하며 피어 더 워킹데드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경찰은 좀비를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총을 쏘지만 사람들은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는 이 광경을 캠코더를 통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크리스가 돌아오지 않자 트래비스와 라이자는 크리스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시내에서 크리스를 찾았지만 이미 상황은 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갇힌 트래비스 일행은 미용실로 숨어들게 되고 여기서 미용실의 주인 살라자르 가족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며 캘리포니아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와 살라자르 가족은 트럭을 타고 시내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트래비스는 가족을 찾아 나서지만 웬 좀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좀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트래비스는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래비스 가족과 살라자르 가족은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상황이 좀 그런 게 한 집에 트래비스의 현재 여자친구 메디슨 그리고 전 아내 라이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본 적도 없는 살라자르 가족까지 합류하면서 좀비 바이러스와 함께 이 집에도 차갑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군대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안심하게 되고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4화는 크리스가 생존 일기를 쓰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도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는 이 사실을 트래비스에게 말하지만 트래비스는 철없는 아들이 실없는 소리를 하는 줄 알고 가볍게 묵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이 사실을 메디슨에게도 털어놓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메디슨은 군대가 설정해놓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군대가 감염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안전지대 밖에 있는 비감염자들까지 모두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군대는 부상자들을 치료해준다는 목적으로 그리젤다 살라자르를 데리고 갑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인 닉도 강제적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 살라자르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군대는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메디슨 역시 자신의 아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던 라이자는 정부에서 온 엑스너 박사와 함께 군트럭을 타게 됩니다. 한편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던 트래비스는 집 지붕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아들 크리스가 말했던 대로 맞은편에서 생존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가 소리 소문 없이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펠리아는 자신의 어머니의 위치를 알려달라며 남자친구 앤드류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거절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앤드류를 납치해서 군기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문합니다. 반면 트래비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친분이 있는 모이어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고 결국 허락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건이 터지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군 시설로 간 라이자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지만 그리젤다가 뇌감염으로 인해서 쇼크사하게 됩니다. 전편에서 강제적으로 끌려간 닉은 철장에서 스트랜드라는 미스터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앤드류를 고문해서 마침내 군 기지를 알아낸 것은 물론이고 야구장에 2000마리의 좀비가 갇혀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알아낸 정보로 트래비스 일행은 군 기지의 닉과 라이자를 구해서 사막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앤드류로부터 뽑아낼 정보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인간성이 남아있는 트래비스는 앤드류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군기지에 도착한 후에 다니엘은 야구장에 있는 좀비들을 풀어서 군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갇혀있던 스트랜드와 닉은 운 좋게 열쇠를 손에 얻어 탈출합니다. 이렇게 운 좋게 모두가 건물 밖에서 만나게 되고 모두 스트랜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은 휴식을 취하고 향후에 아비게일이라는 배를 타고 다른 장소로 떠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대로 시즌이 끝났다면 나름 해피엔딩이었겠지만 알고 보니 라이자는 탈출 과정에서 좀비에게 물렸었습니다. 결국 트래비스가 라이자의 머리에 총을 쏘으며 비극적인 결말로 피어 더 워킹 데드 시즌 1이 마무리됩니다.